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군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지금 침공을 해가지고 서울의 한 2배 되는 면적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약 10만 명이 러시아 민간인이 지금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판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점에서는 한국이 또 한번 운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러시아 본토를 며칠 전에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쿠르스크 지방,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방의 약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장악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 공세를 강화하게 해달라고 서방을 설득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을 향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는 국경지대를 넘어 러시아 본토 내의 비행장과 물류 허브를 공격하기를 원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저녁까지 러시아 남부 국경지역인 쿠르스크 지역,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입니다. 1000km 이상을 장악했는데 1000km 이상이면 서울 면적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최소 28개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 대규모 일반인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영토 일부가 외국 군대에 장악된 것은 1941년 6월 나치 독일군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여론과 군대의 사기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쿠르스크 장기 점령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야전병원과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장기 주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건 아직 더 지켜볼 점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에이테크스, 스톰 섀도우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 목적 외의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스톰 섀도우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무기 사용 재량권 확대를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한 영국군 전직 장군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에 쿠르스크로 들어오는 철로와 주요 도로 그리고 100마일 이내의 모든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푸틴이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읽었는데 영국 전 국방부관은 회의에서 푸틴이 메모를 읽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러퍼 기사를 썼는데 투입된 우크라이나 군은 보병부대가 아니고 아주 정예 기갑부대라는 겁니다. 기갑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선을 돌파해가지고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내륙으로 지금 진출하고 많이 들어간 데는 한 40km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서울입니다. 40km 같으면은. 그 사이에는 대평원입니다. 뭐 장애물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시신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수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패도지했다는 거죠. 러시아 군인이.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민간인들이 안전지대로 지금 철수하고 있고 드론으로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정도의 기습은 있었으나 대규모 중무장 부대에 의한 본격적인 역습은 이거는 전술적 의미를 뛰어넘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현재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양동작전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 넓은 점령지를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휴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를 찔린 푸틴이 어느 정도의 반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나토와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적 지원을 통하여 성세를 굳히고 싶겠지만은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되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대규모 반격을 하여 우크라이나 침공군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점령지를 확대할 것인가, 방어진지를 칠 것인가, 치고 물러나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평원인데 2차 세계대전 때인 1943년 소련군과 독일군 사이에 사상 최대의 쿠르스크 전차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지를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빼가지고 뭐 투입하는 그런 아직 모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더 기다려 봐야죠. 돈바스 지역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일부를 빼내서 우크라이나 침공군 저지에 투입하느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기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비밀 유지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기습의 효과는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 푸틴은 용병대장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모스크바가 한때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아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나중에 프리고진을 비행기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죽였습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기습적 성공은 그 양과 질에서 충격이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는 러시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의 이 결사항전은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워줘야 푸틴이 코로나로 몰리고 푸틴과 손잡은 김정은도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한편 미국 대선판은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하게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전국 여론조사도 그렇고 경합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뒤졌는데 이거를 뒤집고 트럼프를 뭐 3 내지 4%포인트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조만간 대세를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